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이쿠씨. 그래서 이 시는 늙은 노승경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 이후에는 이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경어서사 이 시 끝이에요. 백발이 되도록 살아오매 어둑한 만대가 더욱 높였을 뿐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경어는 지금 갑상군 오기방에서 얼마 남지 않은 남쪽에서 온 친한 법과 이별을 회상하고 있고, 그동안 경어는 남쪽에서 찾아온 벗은 만호당, 남자당, 영어당 등이 그에서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500은 청순한 친구로 보이고 여기서 500은 청순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움이 도와주는, 여기서 함령은 중생으로 경어는 중생들과 어울려 이곳의 삼원 저자 속에서 자신의 이루중행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마지막을 회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것을 찾은 그대 역시 우연한 만남이 아닌 꿈의 돌닥이 반 만나는 수승함을 따랐을 것이라고 읽고 있는 이 경어는 지난날의 인연을 되짚어보고 있고, 여기에서의 백미는 꿈의 돌닥이 반 만나는 수승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찾은 그대가 아니고 그 같이 생활한 청등을 관솔불을 사이에 두고 이어가는 나도 둥글레 하나 줘. 그래서 중도부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시는 경어가 남긴 북녘시의 최상의 작품으로 격전 높은 설리시로 최고야. 비록 일제의 추적을 피해 은둔하듯 숨어들어 세상에 숨어들었지만 바로 자신의 말년을 중생과 행하고 있는 경어의 입전수 1위 중에 화강 동진의 보살행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경어의 일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대단한 시죠. 아이고 힘들어. 땡큐가 페리하고 마치 1910년 8월 29일 우리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나라를 일본에게 뺏기니 이 일본 놈들 그냥 아이씨 이게 뭐더라 그거 뭐지? 뭔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이야?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은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일본 놈의 새끼들 그냥 오늘도 아침에 우연히 들었다 그냥 미스터 션샤인 보고 그냥 아하하 속 터져. 국권 비탈은 그 경어에 이른 철망의 순간이고, 일본 놈들은 수상함을 피해 용케도 이것까지 왔구만 백발이 되도록 살아오매 어둑함만 더욱 높였을 뿐이지 남은 희망은 없어요. 파란만장한 한평생 살아온 동안 백까지 등치 못하다는 거 다 이겨내지 못했어. 그냥 이룬 게 없다고 스스로 부끄러운 한평생이라고 총결하고 있어요. 남쪽에서 흘러 돌아온 먼 나그네 경어선사는 자기 자신을 원객이라고 하고 있죠. 나그네가 돌아간 자취를 보니까 이거 갑상강계에서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옹당 이곳의 법들과 서로 청순하여 이 길을 보여 오순도순 살고 있더라. 누가? 함령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함령들 싫고 가? 이 함령들 싫고 가요. 이 함령들 다 싫고 내가 같이 탓도다 이런 얘기죠. 이 시는 경어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자작시로서 이제 노승경어는 더 이상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있다. 1912년 지난 4월 초에 백두산을 등정하고 마지막으로 왔어요. 조국 황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거기서 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일일이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했어요. 내일 가요 저. 아이고 훈장님 어디 가시는지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갑니다. 멀리 기다리지는 마시고 내가 이게 바람결에 좀 멀리 가요.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소나무 송등을 사이에 두고 이어가는 가난한 선비들만 많이 찾아왔는 이곳의 삶은 어찌 늙을 만년에 이게 복록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 밟을 리자가 복록이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모든 걸 들여놓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노승경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이것의 삶을 스스로를 함령을 같이 싣고 나도 같이 탔다라고 하고 중생들과 함께하는 이류중행으로 입전수수로 경어선사의 북녘 떠돌이 삶을 마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삼석합산 외로운 촌락에서 너와 나의 만남이 우연함이 아니라면 이것은 필연이고, 만약 이것을 필연으로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이 화두 내리고 있느라 꿈속에서 돌닥이 반 만나는 수승함을 너희들이 꼭 따라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외치면서 일장 춘몽 꿈속의 삶에서 함령들은 이렇게 나를 따라 함께 탔으니 너희들은 복이 많더라. 저 앞에 시에서 그랬죠. 이곳에 외로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가지고 청광이 항상 하늘에서 비치고 있더라 했죠. 그 얘기야. 그러면서 이후 경어는 북녘의 자작시에서는 이것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자작시는 없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허선사의 북쪽의 삶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나타나는데, 경허선사 시를 보니까 그냥 이잡듯이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콧깨가지고 나도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그림까지 다 보여요. 어느 곳인가 그냥 가고 싶지만 이게 가로막혀서 못 가고, 내가 이 죽기 전에 삼수갑산 가보려고 그렇게 힘들여서 북한학과 박사학위를 땄건만 목숨 걸고 땄는데, 에이고 학교 끝나고 차 몰고 오다가 한강 다리에 몇 번을 꼬라박고 졸려가지고 그러면서 왔는데, 내 살아생전에 북한을 갈 수 있을지, 내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곳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동네가 자꾸 무슨 이상하게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도 갑상근홍이방 도마당은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북녘 140여 수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적나라하게 다 써서 그 시 속에는 그 당시의 시간과 장소, 계절, 풍속, 그리고 함께한 유생들의 인명까지 경허선사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서 마치 이거는 무슨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고 있는데, 이거는 모두가 뭐더라? 팩트더라 이런 얘기야. 팩트. 등장인물 말도 무려 삼수갑산에서 26명이 등장하고 있고 실존 인물들이에요. 경허선사의 선시를 살펴보면 가식과 거짓을 모르는 유리보다도 더 맑은 투명인간 경허, 투명인간 경허라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꿈속에서 오직하면은 호법신장이 나한테 투명인간 경허라고 하래요, 책 제목을. 그래서 이 투명인간 경허에 일상을 낱낱이 적고 있는데, 참으로 경허선사 어디한수 세속에 얽힌 환속한 내용은 단 한 줄이 보여 안 보여. 제가 이 지금 나가는 이 단계가 뭐야? 22번이야? 23번이야. 경허선사는 환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죽더라도 어떤 인간이 경허선사 삼수갑산 무슨 이상한 환속 얘기하면 내가 호법신장으로 돼서 칩니다. 내가 철퇴 칩니다. 경고. 경허선사의 삼수갑상 북행을 비하하는 환속 운운은 우리 후학들 스스로의 저급한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으로, 경허선사 후학들이라면 어떤 인간이 나타나면 다 쳐버려요. 선사의 북행을 함부로 논하는 망극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선사의 비극적 아픔을 언급할 수도 인간 경허를 감히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냐? 오쿠 넘어갔다. 23. 22번이 경허선사의 환속이었구만. 그러니까 응? 이따 또 가서 적으려면 또 써야 되는데, 어이씨. 그러니까 지금이 두 번째 강의니까 두 번째 강의서부터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아주 힘들어요. 이 몇 강이냐? 제2강에서 23이 나왔어, 그지? 제1강은 22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굿. 으이씨. 제목 23. 경허선사는, 근데 이거 23만 하면 끝날까 혹시? 북녘 삼수갑산에서 남녘과 왕래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 지금부터는 경허선사가 북녘과 남녘과 왕래가 있었던 흔적을 찾아갑니다. 경허는 삼수갑산을 무대로 유발속복하고 방난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하여 비승비속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갑산 강계 등지에서 서단 홍롱으로 학동들의 문명을 깨워주고 처자의 몸을 들이우고 스스로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보일라는 껐나요? 더워요. 저자의 몸을 들이우고 스스로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기꺼이 중생석에 자신을 묻었어요.
그리고 1912년 4월 25일 8년여의 세월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삼수갑산 오지 함경도 갑산 웅이방 도하동에서 천하할 때까지 이러한 경어의 열 말년의 행리를 논자는 입전 스스로 정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 말년에 북녘으로 향한 스스로가 기꺼이 선택한 이러한 철저한 회양은 당연한 기걸로 깨친 자의 음성으로 들려는 법문이 아닌 각자가 온몸으로 보여준 보살의 완전한 입전수수인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했죠. 잊어버리면 안 된댔어요. 몽수개석 몽수개석 반피승, 몽수개석 반피승,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유장은 바로 경어가 입전수수의 완전한 회양으로 경어가 선택한 남녀의 교화를 줬고, 북쪽의 중생제도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어 선사가 스스로 택해서 성공으로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경어의 입전수수가 이미 1885년 그가 전장함에서 그간에 있었던 옥가지와 주장자 마을을 보임을 완전히 끝내고 탈바가지를 태우면서 하산할 때에, 그때에 이미 입전수수는 시작됐던 거고, 경어의 입전수수행의 자체는 한반도의 남쪽국 최남단 범어사에서 출발하여 북쪽국 제북당 강계 갑산까지 그의 발길은 한반도 전역을 다 휘짓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근세말에 호연히 혜성처럼 등장한 경어는 조선 불교의 봉건적 이 해자가 저런 해자인가? 아무래도 해자가 저 해자야?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보네. 오 마이 갓. 맞는 것 같아요. 혜성처럼 등장한 경어는 조선 불교의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 선불교를 깨끗이 씻어내고, 경어를 통해 전부 한국 전통 선불교는 다시 복원되어 소생되었다는 점에서 경어의 입전수수는 당연한 기열이라고 보아진다.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경어의 행보는 결코 남방에 안주하지 않았다. 이것도 내가 초짜 때에 모르고 쓴 거죠. 남방에 안주해도 괜찮았는데 전봉준 장군이랑 얽힌 그런 인연을 몰라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길. 한반도 조선 제북당까지 그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았다. 여기에 일지는 경어의 삼수갑산을 경어 스스로가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에서 방랑자로 왜 쓸쓸히 소멸했는지 경어의 입장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변호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일지인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지도 나처럼 저처럼 경어선사를 어떻게 해서는 두둔해 보려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어선사를 두둔해 보려고 그냥 온갖 미사여구 그냥 다 썼어요. 그냥. 할 말이 없길래 왜 삼수갑산을 가셨어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입전수수 이거 화강동진 일중행 그걸로 그냥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하나 뭐죠? 해가 상체더라, 이런 얘기지. 그 두 가지로 다 덮었어요, 경어선사를 삼수갑산을 간 이유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속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관계가 나타나고 보니까 이것은 뭐 본의 아니게 간 거죠. 거기에는 또 다른 역사적 시대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그렇게 갔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일지도 그냥 엄청나게 경어선사를 변호해요. 뭐라고 썼어? 실종자 경어선사를 실종자라고 썼습니다. 그냥 갑자기 실종됐으니까. 갑자기 실종됐어? 아이고 어떡하냐. 경어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음두어도 편치 않거나, 이 시에 있어요. 노래안 우국의 선승이었고, 경어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이게 됐다. 영원한 형벌을 경어선사가 스스로 짊어졌다고? 그건 아니고 일본 놈들이 경어선사를 전봉준 장군의 천안배부로 삼족을 멸한다고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자루에
넣고 뛴 구척 장신놈 나와. 이거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바쁘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형벌을 받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일지스님 띠링띠링 경호선사가 무슨 죄졌나요? 형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는 실종자의 실종자가 아니에요. 그냥 은둔 철봉, 철봉이의 철봉. 철봉은 떠버렸죠. 세상사일로 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다녀야 하는 은둔 철봉 도해예요. 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그냥 숨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아니고 바깥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그거를 걸머지고. 경호의 실종과 불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만국의 조선, 이건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일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만국의 조선 식민지 제국의 대한민국 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너무도 조선의 조선적인 비극이 응치됐다는데, 그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니죠. 일본 놈 때문에 갔으니까. 이런 일본 놈의 새끼들, 이 새끼들 그냥 확, 에이. 아유, 일본 놈의 새끼들을 꼴보기 싫어서. 어떡하냐. 그 일본 백성은 착하더만. 응? 꿈속에 사는 일본 백성들 말이야. 한국선의 중흥조라는 경우는 그가 열반이든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경호의 발련 삼수갑산행에 대한 논의는 경호열반 100주년 기념 2012년에 불교 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경호의 주색가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어. 소독사의 반발과 더불어 불교 평론 폐간이라는 필화 사태까지 이어졌죠. 이처럼 경호의 북행을 주색에 반성한 참회의 은둔으로, 이런 나쁜 놈들. 뭔 주색에 반성해서 참회의 은둔이야. 말이 되질 않죠. 그래서 경호선사에는 철봉이라고 써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박한영한테 보낸 편지에 내가 철봉을 하면 문지기들은 나를 찾지 못해서 태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도해지요, 도해. 경호선사가 도해라고 써요, 안 써요? 그 시에 도해라고 써요. 내가 도해하기에는 어디가 제격이다. 어촌과 주막이 제격이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섞여 지내는 것이 내가 도해하기에는 아주 좋더라. 도해는 뭐예요? 사회적 변란의 이유로 인해서 숨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어따 대고 지금 추석에 반성해서 뭘 반성해? 뭘 참여했고 뭘 은둔했는데. 최근 가운데 김호성이 1912년 불교 평론 가을에 기고한 경호의 주색가 삼수갑산 논문과 관련해서 경호의 삼수갑산의 북한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책으로 다뤄가지고 뭐라고 썼죠? 경호의 얼굴을 했던가요? 제목이 뭐 경호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김호성은 윤창하의 은둔이나 도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윤창하는 당시 논문에서 경호가 자신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시비를 떠나 아는 이가 없는 서북단 오지로 떠났다고 말했고, 이름을 박난주로 바뀌고 유생차림으로 입적한 점에서도 그러한 심정을 유죠. 웃기고 있네. 은둔해서 참회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더라. 유생차림으로 바꿔 입은 이유가 다 있지. 입전수수 은둔의 두 가지 시각은 삼수갑산이라는 지역에서 본다면 경호선수가 입전수수하려고 중생들의 삶을 스스로 택해서 갔다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경호가 할 때 그 남쪽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호의 북방행은 은둔이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은둔은 무슨 운동? 소극적 은둔, 적극적 은둔은 철봉, 도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호성은 입전수수가 곧 은둔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의 제3의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는데, 억지로 붙이면 입전수수지만 붙이면 입전수수겠죠. 왜냐면은 입전수수를 해피려면은 삼수갑산에서 했느냐는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은둔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쳐줬죠. 그래서 만년의 경호가 삼수갑산에 사는 것은 교단에서 역할을 다했다는 자각과, 그렇지 않다니까. 이것도 지금 김호성 그 교수님이 잘못 쓴 거예요. 교단에서의 역할을 다하긴 개뿔을 다해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 영호당 박한영의 보낸 시에서 내가 교령만 흔들어 가지고 변증만 흔들어 놓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도로 북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슬픈 것을 뭐로 남겨놓고 역사적 사실로만 남겨놓고 역사적 사실로만 내가 문필로 남겨놓고 교령을 흔들어서 이것을 펼치고자 했으나 변죽만 흔들어 놓고 간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 시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자기가 참 우리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공개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글로만 남기고 떠난다라는 이러한 슬픈 아이고다. 아휴, 경허선사가 어떤 분입니까? 폼생폼사에 어떠한 것도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그걸 글로 써 남기고 가요.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대중을 모아놓고 말하지 못하고 공포하지 못하고 교령만 흔들어 놓고 내가 북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역할을 다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루의 시비와 폄훼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양극단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경허의 입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세간의 경허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분도 김호성 교수가 되겠습니다만, 김호성 교수도 뭔들 알았겠습니까? 그렇다 경허에 거다 대고 저도 그때 몰라가지고 김호성 교수를 두둔하면서 또 한테 보태요. 그렇다 뭘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나. 경허의 북행은 곧 입전수수이지만 곧 은둔이다 은둔이지만 입전수수죠. 김호성의 예리한 시각은 경허의 운둔을 정확히 찝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세간에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고 쉽게 믿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의 인연에 얽힌, 그렇지만 비밀이 있었다기다 내가 죄다 썼네요. 쓰기는 여기 삽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내기 전에 썼어요. 그것은 바로 경허가 동학가보혁명의 주동자인 천봉준과의 인척으로 그 당시 동학혁명의 실패를 끝나고 천봉준이 역적으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으로 처해지고 경허선사는 그 시체를 들고 푸대자루로 뗐다 이런 얘기지. 당연히 경허선사의 동성과 혼사를 맺은 천봉준으로 인하여 역절의 반절에서 삼족이에요. 삼족을미라는 지경에 이르니 경허선사는 언제나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신의 신분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대선사로서는 그의 심적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더구나 자꾸 고발할 거라고 3인방 놈이 와가지고 협박을 해.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줄대달 전원령을 진안 금강산 고금을 달성이고 8년 동안 돌보고 1903년 1903년 이영천과 혼연을 시키고 자신의 할 일을 마치면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둘째 딸만 했겠습니까? 그 아들도 있어요. 아들 두고 전용현. 따라서 깨달음 얻은 자에게는 은둔은 당연한 수순으로 세상을 향해 삶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이 바로 은둔으로서 경허의 지극한 당연한 입전수수의 수순은 굳이 은둔의 긍정적인 시각을 배제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깨친 자만의 독보적인 영역인 북한의 입전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뭘 알아? 그래서 따라서 경허선사의 선택은 이거죠. 내가 사이사이에 좀 집어넣었어요. 책 막 펴기 직전에. 피할 수도 피해가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행보였고요. 선지신 경허가 그 당시 자신만이 취할 수 있었던 최상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그가 남긴 북쪽의 선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다음의 시대를 통해 경허선사가 남쪽을 떠나 삼수갑 떠나서 산을 바꾸고 방난주로 변신해 살아가는 입변수세의 운동적 생을 마치고 마감하는 순간의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다. 자, 지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화나 경거류진군이에요. 위원에서 화답을 한 시다 이란 말이야. 누구에게? 경거, 서울 사는 유진구에게. 참 신기하게 사람은 그렇게 피해서 숨었는데 위원에서 이 유진구를 만나요. 서울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남쪽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경허선사가 뭐 달라고 위원을 갔던가? 위원에 가면은 여산송시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에서 송의징이라고 하는
경화선사 친척을 만나기로 했거든. 못 만나. 예, 그래서 몇 개월을 가장 많이 머무른 그 강계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이 위원이요. 4개월을 머물어요. 그러니까 1904년, 1905년, 햇수로는 5년이라고 경화선사가 막 거다가 하소연을 해놔요. 여기서 몇 개월을 머무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신세를 지냐면 이택룡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신세를 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송의징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그 위원에서 유진구를 만나, 서울 사는. 그래서 유진구랑 같이 뭐를 하냐면 위원에서 날품팔이를 해요. 날품팔이. 그래서 왜 그걸 뭐라 그러죠? 인력시장. 거기 시장에서 방에서 자는데 그 인력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요. 신기하죠? 천리론교 자망년이요. 란산주의를 소정변이라고다. 분황정갈란 유친이 천리론교. 천리 밖에서 우리가 사귀면서 서로 의논했는데 여기에 앉아서 해를 잊으면서 보내가 망년회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904년이에요. 근데 경사는 1905년 봄까지 2월 달까지 유진구 그 송의진이를 못 만나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 1904년 해를 보내면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난산 주위를 소정변이라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산들이 가을이네. 아직 망년은 아니야. 1904년 가을이에요. 추일 소정변이라 조그마한 정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돌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랑? 유진구랑. 분황정갈란 유치요. 분황이 뭐예요? 여기는 주머니 당자 걸망이야. 걸망. 분황이 뭐야? 우리가 말하는 걸망. 스님들은 걸망이라죠. 걸망이 정이 고갈돼 있다.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똑바르게 분별력 있게 아주 드러나 있는 아주 그냥 걸망이 탕탕 비어 있더란 말이야. 정이 고갈되어 있어서 어렵다. 란 유치. 머물기도 어렵고 취하기도 어렵더라면 술 한잔 사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걸망이 빈털털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기도 또 어려워. 왜? 지금 머물어야 돼. 사실은. 누구 때문에? 송의징 만나려고 여기서 머무는데 돈이 텅텅 비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머물기도 어렵고 가야 하는데 못 만났으니까 머물기도 어렵고 또한 또 친구를 만났으니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돈이 텅텅 비어서 정갈해. 그래서 취하기도 어렵더라라는 슬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어이쿠 한번 했네. 위원 사는 유진구, 위원에서 서울 사는 유진구를 만나서 화답하는 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분황정갈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으니 머물어야 되는데 누구 만나려고? 송의징 만나려고 머물기도 어렵고 또한 유진구 만났으니 술 한잔 해주고 싶은데 취하기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구석유분 장강면이요. 구석. 이건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유분. 이 구자는 사실은 이게 갈매기 구자죠. 갈매기 구석. 그러니까 뜨내기라도 유분.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비록 뜨내기들이 있지만 나누어져 있어요. 뭐가? 창강면. 이 창이 아까 소창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소창, 초창. 초창이라 했죠. 슬픈 생각의 초창이에요. 서글프게도 각기 잠을 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가보니까 유진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경화선사도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날품팔이 거기 인력시장 갔는데 거기에서 이미 유진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유진구도 멀리 떠나와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잠을 둘이 같이 자고 싶었는데 서열이 있어요. 먼저 온 서열. 그래 유진구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화선사는 뒤로 끄트머리 문 쪽으로 와가지고 서로 떨어져 잠을 잔다 이런 얘기요. 무한임천 다은일이요. 무한하다 임천. 숲과 샘이 엄청 많아 가보니까. 그래서 숲과 샘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샘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엄청 많아서
뭐더라 은일사. 우리가 은일이 뭐야? 숨어 지내는 사라져. 숨어 지내는 풍치가 아주 많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숨기 제격에다가 이 말이야. 숨어 지내는 맛이 이러한 풍치가 무지하게 많더라 이런 말이죠. 왜? 숲과 샘이 있으니까. 경허선사한테 필요한 건 숲과 샘이요. 천석고왕이에요. 우연 공극영 인연이니 우연히 우리가 여기서 공극이라는 건 뭐예요? 지팡이 공극, 그리고 지팡이 공, 집신 극, 남학신 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팡이 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래요? 저기 남학신, 집신,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집신 하나, 이거를 공극을 그냥 행장이라고 그래요. 행각. 행장이 아니라 행각. 우연히 여기저기 떠도는 거. 우연히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리가 만난 것도 역시 인연이라거나 세상에 살다가 서울 사는 유진구를 아니 왜 이 막장에서 만나냐 이런 말이지. 우연에서. 나장세로 도도계기로다. 나장. 이 나는 어찌하겠는가 이런 얘기야. 나자가 어찌 나자니까 어찌하겠는가라고 뒤에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땡긴 거 뭐 때문이랬죠? 면, 일, 연, 객, 천 때문이랬죠.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분을 맞추기 위한 면일, 연, 객, 천 때문에 나자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맨 뒤로 가야 되죠. 근데 앞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장은 장차랬죠. 장차 내가 새로 세상사 길에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장차 세상사 길에서 도도객으로 살겠느라. 오냐? 나도 도도객으로 살아 지금. 내가 뭐 도도객 빼면 뭐 있나 개. 오냐? 난 도도객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도도객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살겠다고 경허선사가 내 이름은 도도객이다. 이렇게 하고 진복 사양악성 천이로구나. 진복 이건 뭐야? 다할 진짜죠. 진복 점치니까 점이 치어지면 것이 다하는 거죠. 사양 이것에서 이 사자야. 이 고향에서. 이 고향이 어디예요? 삼수갑산으로 왔으니까 이제 이 북녘에서 이런 얘기요. 내가 진복대로 살겠다 이런 말이야. 점치는 대로 탁 침 놓고 탁 치면 침 가죠. 그래서 내가 이 고향에서 되는 대로 즐기면서 뭘 즐기면서 성천 하늘에서 내린 내 성품대로 천성이죠. 원래는 성천이 아니고 천성인데 이 성자도 천이 니은이기 때문에 야분이 지금 니은이죠. 면, 일, 연, 객, 천이라 성천이라고 했고 천성이라고 안 했어. 내가 천성대로 내 맘대로 이곳에서 도도객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진복이 그거예요. 이게 점칠복자잖아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점이 나오는 대로 내 맘대로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내 맘대로 살겠다. 되는 대로 오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 많네. 빨리 위원은 평안북도 위원군에 있는 면으로서 압록강 중류의 굴곡지대에 있고 목세의 집산지이기도 하죠. 군청 소재지고 큰 곳이에요. 군청 소재지로 평안북도이지만 강계보다는 더 북쪽에 압록강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 소리가 막 들려. 경허가 위안에서 머무는 적은 이 시 말고도 위안에서 이 통영에게 화답한다는 시가 2개나 있어요. 이걸로 미뤄봐서 경허가 위안에서 잠시 살았을 가능성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려고. 이것도 초짜 때 얘기죠. 전봉준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송희증을 만나려고 기다리더라고. 그리고 경허는 북쪽에서도 승려의 신분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함께 앉아서 해를 보댔다는 내용으로 선승으로서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좌선에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혹자들이 의심하는 경허가 환속자라는 오명은 절대 옳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서울 사는 유진교가 대표는 이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안부 답시로서 천리 밖에서 사귀다가 경호 혼자 이곳에서 수행을 하며 앉아. 이것도 엉터리죠. 왜냐하면 그게 앉아서 보냈다고 해서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물론 경호선사가 수행을 하려고 거기를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호선사가 머무는 곳마다 하다못해 노숙자가 자는 방도 경호선은 선방이라고 그래요. 선창. 다 그래요. 또 그 갑상군 웅이방, 또 강계군 용포제에도 전부 다 그 서당을 선창이라고 그래요. 선방이라고. 그래서 경호사는 수행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초자에 쓴 거죠. 잘못된 거죠. 우연의 크고 작은 산들이 가을을 맞아서 작은 청자에서 돌았는데 이제는 남쪽에서 떠나올 때 챙겨온 걸망이 내가 텅 비었고 돈도 한 푼도 없다. 일거리마저 없다. 그래서 어디서 머물고 어디로 취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서글프게 유인과 만나 잠도 떨어져서 자. 그래서 그런 서글픈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